자, 이번 시간은 기출픽 물리학 7강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은 설명을 듣고 싶으면 완자 개념 강의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자, 일단은 열역학 제1법칙을 진행을 합니다. 열에 대한 내용이야. 열. 그치? 그러면 열.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기체가 하는 일과 내부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걸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역학에서 말하는 일이 나오잖아. 그지? 역학에서의 일은 물체에 힘을 주었을 때 힘의 방향으로 뭡니까? 물체가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온도,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니?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될수록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 낮다는 얘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하냐 느리냐 그거에 따라서 일단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은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그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 에너지를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 그래서 당연히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지, 그지? 그래서 이때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공식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열량 Q는 cm 델타 T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그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C가 물질의 비열이고 M은 질량이고 그 다음에 델타 T가 온도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열이 이동하면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많이 쓰이는 공식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평형 상태야, 그지? 평형 상태. 그래서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당연히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뭐가 이동합니까? 열이 이동을 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굳이 요거를 그래프로 잠깐 표시를 한번 해보자면 세로축을 무슨 축으로? 온도의 축으로, 가로축을 무슨 축으로? 시간축으로 뒀을 때 여기에 두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온도가 여기에 있는 저온의 물질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고온의 물질을 섞었어, 그지? 그럼 고온은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저온으로 이동하니까. 그 다음에 저온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얘의 온도가 변하지 않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이유를 우리가 열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변하지 않는 온도, 그치? 요 온도를 우리가 무슨 온도라고 얘기합니까? 평형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낼 게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누가 하는 일? 기체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한 일이 아니고, 그치? 기체가 하는 일은,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피스톤이 있고, 이 피스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기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기체들이 있으면, 이 기체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분자 운동에 의해서 이 기체들이 이 피스톤의 요 단면을 계속 두드려, 그치? 두드려. 그러면 그 단면적을 두드리는 이 힘이 압력이야, 압력.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압력이라는 식을 좀 알고 가야 돼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력. 그러면 요걸 다시 고치면 우리 힘의 E를 구하려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그지? 힘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힘은 압력 곱하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압력이 작용하는 면적을 해준 게 뭐예요? 힘이라는 식이야. 그지? 이걸 이제 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기체가 하는 일 W는 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힘은 다시 뭐야? 압력 곱하기 면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면적. A라고 합시다. 면적을. 그러면 자, 이 힘 대신에 압력 곱하기 면적.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얘가 열받아서 피스톤이 이만큼 이동했어. 그지? 이 델타 L이라는 건 뭐야? 변화된 길이 알겠니? 늘어난 길이, 변화된 길이. 여기다가 델타 L을 곱합니다. 그러면 요 식이 보입니까? 이거 보여야 돼요. 밑면적 곱하기 높이. 얘가 뭐야? 어떤 도형이야? 원기둥이잖아. 그치? 원기둥.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원기둥의 부피잖아. 그치? 이 면적이 결국 뭐야? 델타 V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자, 어떤 식이 탄생했습니까? 1은 P 델타 V. 그치? 그래서 중간 과정이 이해됐으면 결론만 외워. 그치? 기체가. 그 다음에 항상 제목을 꼭 외우세요. 그냥 막 일이 아니고 기체가 하는 일이야. 기체가 하는 일은 기체, 압력, 부피, 압력, 부피. 중학교 1학년 때 니네 이거 배운 기억나? 보일 법칙. 압력과 부피는 서로 어떤 관계? 비례 반비례? 상식적으로 생각해. 야, 압력을 확 줬어. 그지? 부피가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잖아. 그럼 반비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온도와 부피가 샤넬 법칙이잖아.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체를 막 열받게 했어. 그지? 그럼 빵빵해지잖아. 그럼 온도와 부피는 비례. 그지?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W는 P 델타 V입니다. P 델타 V. 됐나요?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 기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제 부호가 있어. 그치? 이 부호를 또 잘 외우세요. 자, 일이 0보다 크잖아. 그지? 그럼 일이 0보다 크려면 부피가 늘어나야 돼. 그지? 그래서 이때는 외부에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부호란 얘기야. 플러스 일이 예를 들면 플러스 부호를 달아주게 되면 외부에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 부호를 달잖아. 그지? 마이너스 부호를 받으면 일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을 한다 받는다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외부에 일을 한다,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 그래서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일이 압력 곱하기 부피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압력도 우리가 항상 공식을 외울 때 어떤 물리량이 나오잖아. 힘이 나오면 평균 힘이야. 알겠니? 이제 힘이 일정할 때의 값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압력이 지금 변화하는 경우 있잖아. 그지? 그럼 이 기울기 하단의 면적이 결국 기체가 해준 일이 양입니다. 얘는 압력이 일정할 때잖아. 그지? 얘는 평균 압력이 똑같잖아. 근데 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압력이 변하니까 얘의 평균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이 기울기 아랫부분의 면적이 뭘 의미한다? 해준 기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면적이 의미하는 물리량을 묻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외우세요. PV 그래프에서 면적은 PV니까 PV. W는 P 델타 V. 외우세요. 한글로 기체가 하는 일은 W는 그 기체가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압력 곱하기 그게 늘어날 거 아니야. 부피의 증가량, 변화량. 근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는 얘기고 피스톤이 다시 줄어들 수도 있잖아. 그치?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 기체가 한 일은 압력 부피 그래프 아랫부분에 뭐와 똑같습니까? 넓이와 같다. 이해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 그냥 딱 보면 바로 나오게 외워야 돼.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체가 하는 일에다가 이제 뭐가 추가가 되냐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문 닫아놓고 이 안에, 그치, 공간이 있어. 그지? 이 안에 에너지가, 자, 지금 니네 4마리가 있을 때하고 100마리가 있을 때 이 안에, 이 좁은 공간에. 그러면 누가 더 에너지가 커? 100마리. 입자수가 많을수록이야. 그지? 그리고 니네가 뭐야, 예를 들면 온도가 뭐 영하 1도짜리하고 그냥 끓는 온도 100도짜리야. 그지? 그럼 이 공간을 니네가 한 80도로 만들어 봐. 그지? 더워서 막 살기 위해서 뛰쳐나가려고 발버둥을 칠 거 아니야. 안락한 공기면 가만히 있다가 여기 한 80도로 올려봐. 그지? 살라고 미친 듯이 움직임이 활발해지잖아. 그지? 아,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뭐다? 쪽수, 입자수하고 그 다음에 그 분자의 활발한 정도야. 분자의 운동 에너지.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럼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누니? 온도.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U라고 표시합니다. U는 자, 운동 에너지 and potential 에너지의 총합인데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 기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위치 에너지는 없다고 봐. potential 에너지는. 아, 그러면 자, 요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한번 볼까요? 운동 에너지 이 K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합니까? 당연히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해. 그지? 아, 온도가 높으면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내부 에너지 되게 중요한데 내부 에너지하고 어떤 물리량하고 매칭을 시켜야 돼? 온도. 알겠니? 보통 입자수는 거의 뭐 똑같은 상황에서 온도만 바뀔 때의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무슨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므로 기체 분자수 n과 절대 온도 t에 어떻게 한다? 비례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 내가 이게 이 안에 10명이 있을 때, 100명이 있을 때 그 상황. 그 다음에 20도의 온도 하에 있을 때, 한 80도 온도 하에 있을 때, 그지? 누가 더 니네 움직임이 활발한지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그게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식을 하나 꼭 알아두세요. 원래 연력학 법칙의 식인데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있어. 그지? 이거 화학에서 나오는 식인데 이걸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지? 이거를 생략하고 뭐로 외우시면 되냐면 압력 곱하기 부피값은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요 식 꼭 외우세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PV는 T에 비례한다. 맞지? 그럼 만약에 압력이 일정할 때, 요 둘의 관계는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 관계지? 식을 외워두면 비례, 반비례는 좀 알아두세요. 그러면 만약에 PV는 T에서 요게 일정하잖아. 온도가 일정하잖아. 그지? 그러면 요 둘의 관계는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식을 외워놨으면 그 식의 물리량에서의 각각 물리량이 비례냐 반비례냐는 무조건 알아야 돼. 물리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배수냐 뭐 이런 거 묻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지? 그럼 비례냐 반비례냐에 따라서 배수 관계의 내용이 달라지잖아.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비례는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반비례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는 거야. 그지? 값이.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내용이야. 연력학 제1법칙. 자 이걸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런 뭐가 있습니까?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피스톤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전열기를 통해서 여기 열을 가해. 그러면 이 안에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입자들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뿡 하고 뭐를 공급합니까? 열을 공급을 했어, 그지? 그럼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이 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잖아.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이 피스톤이 이렇게 밀려갈 거 아니야.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밀려갈 거 아니야, 그지? 부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나겠지? 근데 부피만 늘어나니?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잖아, 그지? 분자들의, 그치? 운동 에너지도 커지잖아. 아, 그러면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자, 여기에 공급된, 그치? 열이 어디에 쓰인다는 얘기입니까? 외부에 일을 하는데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온도도 올라가지.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라는 얘기야. 맞니? 그럼 내가 여기에서 100이라는 열을 공급했더니 외부의 일을 70을 했어. 그지?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에는 얼만큼 썼다? 30을 썼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돼. 그지? 이게 연력학 제 몇 법칙? 1법칙이야. 무조건 외우세요. 공급된 열이 내부 에너지 증가 플러스 외부의 한 일에 쓰인다. 그래서 달달달달달달 외우세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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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래서 가해준 열 Q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와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얘를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도 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에너지 보존 법칙. 됐습니까? 이거 외워야 돼. Q 열량, 델타 U 내부 에너지, W는 1. 알겠습니까? 자, 가해준 열 Q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 기체가 외부의 한 1. 그치?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됐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추가로 PV는 T. 요 식도 같이 알아둬야 돼, 그지? 그래서 요 두 식을 같이 이제 혼용해서, 그지? 어떤 운동, 연력학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얘들아 온도가 높아졌어? 그럼 내부 에너지는 증가야. 부피가 늘어났어? 기체가 외부의 일을 하는 거야, 그지? 그냥 외부의 일을 했다, 일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PVT라는 식이 나오잖아, 그지? 연력학 과정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와, 그지? 야, 잘 들어. P 등압, 압력이 일정할 때. V 등적, 부피가 일정할 때. T가 등온, 그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무슨 관계입니까? 단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연력학 과정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제일 먼저 무슨 과정이 나옵니까? 등적이야, 적.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부피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부피가 안 변한다는 얘기는 요 가로축 자체가 부피잖아. 그치? 이 값이 변하지 않아. 그런데 아까 보세요. 자, 지금 여기 T1과 T2가 있잖아. 그치? 맞지? 누가 더 온도가 높냐? 아까 PV는 T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부피가 일정할 때 PV 값, 얘가 예를 들면 1이면 얘가 2라고 치자. 그치? 얘는 1, 1은 1, 얘는 2, 1은 2.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아, 그러면
PV 그래프가 있을 때요. PV 그래프가 있을 때 위에 얹혀져 있는 놈이 무조건 뭐가 높다? 온도가 높은 거야. 알겠습니까? 요거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그래프에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뭘 알아야 되면 요 라인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뭡니까? 등온선이야. 알겠죠? 온도가 똑같은 선이야. 그러면 어떤 놈이 위치가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지금 찍은 점 4개의 온도는 무조건 어떻다? 똑같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분홍색 점을 찍어왔어. 그지? 그러면 분홍색 점보다는 요 하얀색이니 회색 점이 더 위에 있지. 그럼 누가 더 온도가 높다? 회색 점이 온도가 높다. 그리고 반비례 그래프로 있는 그 똑같은 라인 선상은 무조건 온도가 똑같다는 거.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걸 가야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봐. 세로줄로 쭉 갔는데 얘가 화살표가 위로 돼 있어. 그지? 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일정해? 부피가 일정하지? 그럼 적어 놓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야,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얘가 외부에 일을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지. 0이지. 그럼 내 뭐가 0이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PV는 T에서 압력 위로 올라가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증가하면 온도가 높아진 거 아니야. 그지? 아,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구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이 꼴이 되려면 열량이 플러스 값이 되지. 그지? 플러스 1이 아니고 플러스 값이. 그럼 외부로부터 2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2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지? 열을 흡수했다는 얘기야. 이런 걸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등적 과정은 그림이 나오면 이 피스톤을 여기에 못 움직이게 고정시켜 놓은 거야. 알겠니? 고정시켜 놨는데 여기에서 열을 확 가열하면 공급된 열이 다 어디에 쓰인다는 얘기야. 공급된 열이 다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인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커졌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위로 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등적 과정은 Q는 델타 U 이런 식이 성립이 되지. 공급된 열이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왼쪽에 뭐 등적 과정에서의 압력과 내부 에너지, 뭐 압력이 증가할 때 기체가 받은 열, 내부 에너지 증가, 기체의 온도 상승. 그 다음에 압력, 그치? 압력이 감소할 때는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이건 뭐 충분히 읽으면 갈 수 있을 거고요. 자, 제목이 뭐라고? 열역학 과정이야. 4가지 틀이 있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도.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얘가 등압인지 등적인지 등온인지 이런 걸 구분해 두라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등압이라는 얘기는 야, 두 놈이 수평으로 일정한 거야. 그지? 얘 압력이 안 변하는 거잖아. 얘나 안 변하지. 그지?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등압 과정은 뭐야? 압력이 그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기체의 부피와 온도가 변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등압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압 과정. 그래서 기체의 부피와 온도가 변함으로 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기체의 부피와 온도가 변함으로 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Q는 델타 U 플러스 W는 내가 100이라는 걸 공급했을 때 비유야. 얘가 60이 증가했으면 얘는 40의 1을 한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등압 과정에서는요. 여기에 열을 가하잖아. 피스톤이 늘어나게 되겠지? 언제까지 팽창하니? 대기압과, 그치? 대기압과 같을 때까지 쑥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등압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지. 그치? 이 안에 기체가 쭉 팽창해. 외부 압력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그치? 근데 팽창하는 이유는
밖에보다는 안의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똑같아질 때까지 밀고 나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등압 팽창입니다. 당연히 부피가 늘어났지. 이 화살표를 잘 봐. 부피가 여기서 여기 늘어났으니까 외부에 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PV 값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여기에서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얘는 두 값이 다 변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좀 어려워. 등압, 얘는 팽창이지, 그지?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등압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 변화. 만약에 기체가 뭘 할 때 팽창을 했어, 그지? 기체가 팽창했다는 얘기는 받은 열 에너지가 외부의 한 일에다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에 쓰이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만약에 기체가 뭘 할 때 수축할 때는요, 기체가 수축할 때는 당연히 외부에서 받은 일이지. 받은 일하고 내부 에너지 감소량하고 그치 합하고 똑같다.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 두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등온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딴 생각하지 마세요. 등온 과정은 봐, 이번에는 이 온도선이 하나밖에 없지, 그지? 맞지? 여기나 여기 모든 지점에서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같은 라인에서 이렇게 쫙 움직일 때 여기에서 여기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게 등온 과정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얘는 부피가 일로 갔으니까 어떻게 돼? 팽창했지? 그러면 또 써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온도가 일정해, 그지? 자, 봐. PV는 또 T잖아. 얘가 일정하면 그 다음 등온인 압력 곱하기 부피 값도 어떻다?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압력 곱하기 부피. 그러면 여기나 모든 지점은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어떻다? 똑같은 지점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지, 그지? 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등온이야. 등온이니까 뭐가 0이 됩니까? 내부 에너지가 0이 되잖아, 그지? 그럼 공급받은 열이 다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에 쓰였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혹시 이해 안 되는 거는 요거 끊고 그때 다시 질문을 받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과정이 나왔습니까? 단열 과정이다라는 게 나오지, 그치? 단열. 중학교 몇 학년 때 나왔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구름 생성 원리 할 때 차단한다. 열을, 그치? 그러니까 단열이라는 자체는 내부하고 외부가 있잖아, 그지? 열 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열 출입이 차단된 상태를 단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 출입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0이야? 공급된 열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야. 0이야. 그러면 야,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공급된 열이 0이야.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니? 얘가 0이 되려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돼야지 0이 되잖아.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연력학적 방향성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온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내려갔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온도가 1로만 가봐, 그지? 그럼 온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1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더 낮은 온도 쪽으로 툭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뭘 해야 돼? 단열, 얘는 팽창이야, 그지? 지금 이 그래프는 팽창. 그럼 외부에 일을 해줬어, 그지? 그럼 내부의 에너지는 어떻다? 마이너스 값이 돼야지 0이 되잖아, 합이. 됐습니까? 그래서 요 단열, 팽창 또는 단열, 거꾸로 가면 단열 압축은 어떻게 됩니까? 단열 압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돼? 늘어나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단열 과정에서는 요런 게 포인트예요. 공급된 열 에너지가 0이다. 그래서 무조건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거 달달달 입에 좀 달고 하세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됐습니까? 그래서 단열 과정은 기체가 팽창하면 기체가 한 일이 내부 에너지 감소가 되고 결국 기체의 온도가 하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름 생성 원리 생각해봐라. 지표면이 가열돼.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압력이 낮아지니까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작아져서 온도가 내려가면 이슬점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이 만들어지지. 그게 구름이 되는 겁니다. 구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계속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지. 기체의 압력 온도와 관계. 그치? PV는 T다. 요거를 말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연력학 과정 단열의 예시야. 그치? 구름 생성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무엇을 한다라고 얘기했지? 단열, 팽창을 하잖아. 단열, 팽창을 하여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거 단열, 팽창 쌤 예시 어떤 걸로 들었지? 얘들아 나와봐. 니네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해봐. 그럼 냄새가 나지, 그지? 뜨거운 바람이 나와, 그지? 근데 주둥이를 오므리고 불어봐, 그지? 어디 뭐 데었거나 다칠 때 불잖아, 그지? 찬바람 나오지? 그러면 구멍이 작은 데서 갑자기 확 커지니까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그 공기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야. 확연하게 드러나지. 해봐. 굿 스멜. 작게 해봐. 차가워. 손등하면 더 온도가 예민하게 잘 느껴지지. 이해됩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이 단열 팽창이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높새바람 팬 현상이야. 동해에서 온 공기덩어리가 태백산맥을 넘으면 단열 팽창하여 구름이 되었다가 동쪽 사면에 비를 뿌린 후 서쪽 사면을 따라 내려온다. 이때 뭐 내려오니까 단열 뭐에 의해서 압축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져 고온 건조한 녹새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한 문제가 요 한 문제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이해해 두세요. 요 한 문제가 그냥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그지? 워낙 공부를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면 일단은 자, AB 과정을 한번 써볼게. 요 밑에다 쓸게. AB 과정은 일단 오른쪽으로 가잖아. 맞습니까? 예? 얘는 지금 뭐가 일정하니? AB는 얘는 등압이지? 압력 일정하잖아. A에서 B 등압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얘는 등압 팽창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에서 C는 얘는 등적 맞지? 등적 과정이야. 등적. 그 다음에 CD는 무슨 과정입니까? 등온입니다. 등온. 그치? 등온. 근데 얘는 부피가 줄어드니까 등온 압축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D에서 A로 오면 또 부피가 변함이 없으니까 얘가 등적 과정이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자, 여기 또 연습을 해봅시다. 하나하나씩 다 써봐. 등압 팽창 AB 과정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적어놔요. 뭐가 플러스 값입니까? 얘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고 얘 W가 플러스 값이지, 그지? 맞지? W는 플러스 값이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PV는 T 요거 같이 쓰라고 그랬잖아, 그지?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커졌잖아. 맞지? 그럼 얘도 커지게 되겠지, 그지? 아, 온도도 플러스네. 그럼 당연히 요것도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등압 과정이야, 등압 과정. 그러면 A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 W는 P 델타 V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압력이 얼마야? 100이야, 그지? 100 곱하기 부피가 1에서 2까지니까 1 증가했지? 맞지요? 그러니까 100줄이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 AB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왜? PV는 T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요 압력은 일정하지만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온도도 증가하잖아. 맞죠? 이런 거 잘 이해해야 돼. 그럼 BC 과정이에요. BC 과정은
이제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인데 문제는 PV 값이 올라갔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야, PV라는 값이 커지면 당연히 온도도 비례하니까 커지잖아. 그지? 내부의 에너지는 일정하다가 아니고 증가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D 과정이에요. CD 과정은 야, 부피가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이 왼쪽으로 갔잖아. 그지? 부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했으니까 2를 받은 거지. 그지? 틀렸네.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는요. 기체는 외부의 열을 방출한다. 써봐.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는 등온이잖아. 얘가 0이야. 그지? 그러면 1은 부피 변화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외부로 열을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면 외부로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야. 그지? 방출한다. 맞는 내용이지. 천천히 연습하세요. 그다음 뒤에서 A는 자, 뒤에서 A 과정은 또 얘 등적이야. 여기 써볼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부피 변화가 없으면 얘가 0이야. 그지? 근데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줄어들었잖아. PV 값이 줄어들면 T도 줄잖아. 그지? 그럼 얘도 준 거고 줄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가 되지. 이 꼴이니까. 그럼 열을 방출한다. 맞는 거지. Q가 플러스면 열을 흡수했다. 마이너스면 방출했다. 그지? 이 부호 약속 잘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연력학 제1법칙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